아직 대통령이 바뀐 건 아니지만 언론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잡죠. 뭐 매물이 줄었다, 신고가가 계속 나온다, 이런 스탠스를 잡으니까 심리가 반등하고 있죠. 그런데 언론이 말한 것처럼 진짜로 올라가고 있었냐? 자, 첫 번째, 호가 엄청나게 올렸다. 그 다음에 신고가 거래 속출하고 있다. 또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언론이 집값 상승 스탠스를 잡았는데 지금이 과연 정말 그런 상황이냐? 보면은 매물 계속 걷어들이는 집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언제요? 대선 전부터. 왜? 대선 전이든 후든 지금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 윤석열 후보였든 이재명 후보였든 둘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완화. 자, 이쪽은 그렇다고 이해를 갑시다. 이쪽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게 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건 서울시장 후보 봤을 때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하고 붙었을 때 둘 다 똑같이 뭐 했어요? 완화한다고 그랬죠. 누가 이겼어요? 박살났죠. 지금 굉장히 역대 최저 지지율이죠. 대통령 중에서 취임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르고 당선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이쪽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표를 깎아먹는 짓을 한 거지 오히려. 둘 다 완화한다고 그러니까 매물 걷어들인다. 계속 이런 이야기 했죠? 증가세 주춤이에요? 조금 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럼 매물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놓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 정도지. 걷어들이는 건 아니죠. 근데 계속 저 난리 쳤었죠.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계속 지금 언론이 정권 바뀌면 집값 상승한다. 그 전에 언론이 말한 게 뭐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잘 안 했죠. 문재인 시장 경제를 망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 시장 경제대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지금같이 비정상적으로 쌓인 거품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대선 후보 딱 둘 나오고 둘이 그 언론이 말한 대로 완화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화하니까 이제 심리 살아나서 집값 오를 것, 이 지읒일들 하고 있었잖아요. 완화책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규제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 거예요. 그거는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규제를 하고 떨어지는 시기에는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스가 어긋난 대통령들이 있긴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지. 예를 들어서 초이노믹스 정책 시행되기 전부터 바닥 찍고서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 그거를 부채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초이노믹스 정책을 썼다. 그러니까 전에 MB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공급정책 다 뒤엎어버렸죠. 광명 시흥지구 왜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요? MB정부 때 9만 5천 가구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거 언제 취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하진 않았죠. 공급 부족하지 않았는데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죠. 세계 정부 비교해봤을 때 인허가, 착공, 준공 다 최고 물량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공급 과잉이었던 게 지금은 공급 부족이에요? 2017년에 공급이 더 많다고 찍혔어요. 주사년에서 분석한 거 보면. 계산 방법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주산이나 할 줄 아나 걔네들은? 자, 그러더니 지금 맨날 호가 오르고 매물 쏙 들어갔다. 강남 서초 집값 다시 올라갔다. 똘똘한 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똘똘한 채로 몰린다. 여태까지 그 스탠스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양도세 중과 완화하니까 강남 안 팔고 강남 외지역만 판다. 그거 어차피 똘똘한 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든 똘똘한 채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심리는 강남을 살고 싶겠죠, 물론. 다른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나 시흥이나 수원이나 인천, 부천 이런 데 사는 것보다 강남 살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강남은 무조건 올라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왜 강남이 개박살이 났어요? 그런데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남은 살고 싶은 심리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아니에요. 강남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산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안 사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버블7 다 박살났잖아요. 버블7 어디 있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 목동, 용인, 평촌 여기까지. 버블7 중에 3개가 뭐예요? 강남 3구였죠. 강남, 서초, 송파였는데 그 버블7이 박살이 났어요. 개박살이 났어요, 진짜. 살고 싶은 사람들 많고 조금만 떨어지면 급매물 소화가 되든가요? 전혀 안 되죠. 언론이나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맨날 심리만 이야기해요. 심리, 강남 살고 싶은 수요들이 많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살고 싶고 똘똘한 채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노도강 폭등할 때 그럼 강남은 더 폭등했었어야죠. 노도강보다 더 살고 싶은 데인데. 근데 왜 강남은 멈춰요?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항상 먼저 그런 데들이 거품 끼죠? 막 그런 식으로 유도당하고 그 다음에 먼저 선점해 놓죠? 그리고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박살나요. 그래놓고서 맨날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 말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구라를 치느냐. 올라갈 때는 중위 가격을 비교하고 떨어질 때는 매매가격 지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매매가격 지수는 천체 중에 한 채 거래되면은 절반으로 떨어졌어도 하락률은 0.0005%예요. 그러니까 개박살이 나도 떨어지는 것처럼 안 보이죠. 올라갈 때는요, 중위가격 지수로 비교하면요, 거래된 만큼 쭉쭉 올라가요. 거기다가 중위가격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서서 새 거 지으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위 가격이었던 게 점점 더 중위 가격으로 간다.
그러니까 중위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니 말이 돼요? 그러면서 신고가 확산한다고 10곳 중에서 평균 6.9억이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 상위 10곳. 아니 위에서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놓고서 올라간 게 이만큼 있고 떨어진 게 이만큼 있어요? 근데 요만큼만 끊어서 이야기해놓고서 6.9억 올랐으니까 지금 폭등 중이다. 제일 많이 뛴 것들 2개 신고가, 특히 이런 신고가들 믿음이 안 가죠? 이 시기에 저 가격에 산다고요? 그런데 강세, 신고가 맨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집값은 지금 이제 완화 정책으로 상승한다. 이런 스탠스를 잡죠 자꾸. 그런데 보면은 KB부동산 올해 한 번도 안 내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KB부동산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은 호가 올린 단지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승폭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KB부동산이 상승폭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3월 전국 집값 상승률 2년 만에 최저. 서울 전월보다 0.06%, 0.20에서 0.06으로 줄었다. 호가 올리는 단지들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3월은 무슨 달? 대통령 선거의 달이었죠. 3월 9일에 발표가 됐어요.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 그러면은 호가를 더 올린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호가 쭉쭉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호가 올리는 폭이 오히려 줄었다. 3월의 대부분은 당선 이후였는데 맨날 그래놓고서 집값 급등에 화난 민심, 부동산 심판 이야기했죠? 부동산 심판했다고 하면은 언론에서 부동산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하고 이걸로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찬양은 할지언정 집값을 올리죠.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는 걸 원래 언론이 좋아한다. 이게 드러난 거죠. 그 상황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규제 때문에 수요가 덜 들어오니까 집값 상승에 한계를 맞이한다. 그래서 덜 올랐다. 맨날 좌파 정부 때 집값 올라갔다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면서 세계적으로 돈 엄청나게 풀었죠? 부채로 많이 풀었죠 그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완전히 개폭등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책으로 그만큼 억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하죠. 왜? 더 올려야 되는데. 상승 비판. 집값 보면 한숨만 하더니 호가 올랐다. 들썩. 같은 아나운서죠? 같은 방송이겠죠? 들썩인다. 호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호가가 올랐냐? 안 올랐어요. 왜? 안 팔리는데 호가 올려서 뭐예요? 집주인들 지금 빨리 팔고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 여론도 자꾸 언론에서 바꾸는데 이게 보면 어때요? 댓글을 통계로 분석한 거죠? 그랬는데 좋아요보다 화나요가 훨씬 더 많다. 그 이유 뭐예요? 완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임대차 3법 폐지, 세입자 죽이는 악법일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폐지에 대한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더 많죠. 폐지하지 말라는 거죠. 민간임대 활성화, 왜 부정이 많아요? 공공임대를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고 임대사업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대수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세제 개편, 부정이 엄청나게 많죠. DSR 완화는 지금 청년층 돈 못 빌리니까 DSR 완화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신 나간 짓거리고. 네이버는 주로 찬성이죠. 근데 네이버에서도 반대하는 거 뭐예요? 임대차 3법 폐지. 왜 폐지하려고 그래요? 임대차 3법은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법이죠.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 그러면은 임차인의 권리가 더 보장되죠. 저거 쉽게 생각해서 주 5일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주 6일에서 주 5일제로 바뀌었죠. 기업에서는 그걸 다시 되돌릴 명분이 없죠. 일시적으로 막 그때 기업 죽는다 죽었어요. 아까 그 기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이 기사죠. 유일하게 이 기사에서만 저 그래프를 넣었고 딴 데선 안 넣었는데 보면 뭐예요? 3월 10일부터 28일 즉 윤석열 차기 정부 확정,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 확정이 난 시기죠. 그랬는데 그 뒤에 신고가 거래 비중, 상승 거래 비중 30%로 오히려 전보다 더 줄었죠. 그리고 하락 거래 비중 전보다 더 늘었다. 그런데 상위 10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다. 오르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1월, 2월 거래량 어때요? 3월에 살아난다 낚여가지고 2월보다 거래량 늘어났죠? 그럼 뭐예요? 많이 나와야 11월 정도예요. 11월엔 시장 좋았어요. 800건보다 더 많이 나오면 거래량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1100건대였어요. 지금 그때보다 더 지독한 거래 절벽이죠. 거래 절벽이니까 살아난다 라고 말해서 거래량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그래봤자 하락 거래 비중만 높다. 즉 금매만 하고 있다. 대부분이. 몇몇 신고가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그것만 보도하고 있는데 금매 아니면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답이죠. 결론. 정권 교체 이후 반등한다는 것 중에 신고가 이야기가 있었고 매물 이야기가 있었고 호가 이야기가 있었고 매물이 줄어든다. 신고가가 늘어난다.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요거 호가 반영하는 KB 지수 보니까 아니더라. 자, 신고가 속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매물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반등 중이에요?
반등 중 아니었죠. 그렇다면 뭐예요? 언론의 거짓 보도죠. 그래서 뭐만 올라가고 있어요? 심리만 올라가고 있다. 속여가지고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건데 오래 갈 수가 없더라. 반등이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사시면 됩니다. 그 피해를 대신 떠안아 주시고 누구는 돈 많이 벌고 진짜로 파이어족 돼서 나갈 동안에 그 빚 평생 갚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